예, 반갑습니다. 문송 IT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뭐 중간에 20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요. 뭐 선거들 잘 하셨죠. 뭐 새로운 대통령도 뭐 뽑히셨고.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 당장 70일에 지금 기능장 실기 시험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월 26일에 필기시험을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3월, 오늘 15일인데, 아마 23일 날, 기능장 필기 예정자 발표가 있다고 되는데, 전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새 시험이 CBT잖아요. 예,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니까, 바로 대부분 본인 필기시험 당락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최종 합격자는 뭐 4월 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정이 기능장 실기 접수를 4월 2일부터 8일까지 하죠.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장을 어디서 잡을 건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요령에 대해서 또 아마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유리한 시험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하는데 경쟁률이 높아요. 주로 아마 3일 정도 시험을 볼 텐데 그 시험 날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요령을 익혀놓지 않으면은 시험장을 선택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실기 시험장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관련된 컨텐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5월 달이 되면 기능장 실기시험을 7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첫날인 이 7일날 공휴일에 포함이 돼서 아니면은 14일이나 18일 사이에 만일 실기시험이 이쪽에 있다면 3일이니까 이 두 개 주 중에 하나, 그러니까 8일부터 21일 사이에 시험이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필답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날 필답을 첫째 주에 필기시험을 본다면 이날 필답을 보고 이렇게 1, 2, 3일을 볼 거고, 만일에 둘째 주에 본다면 이때 필답을 보고 이렇게 실기 과정을 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기능사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기능사 시험이 먼저 된다면 그 다음에 기능장이고 이게 앞뒤가 바뀝니다. 그런데 통상 이 기능장 시험을 먼저 봤어요. 기능장 시험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기능사 시험을 보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는 아마 그때그때 발표가 아마 될 겁니다. 5월 달에 좌우지간 7일 이후로 실기 시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4월에 되면은 가장 중요한 실기 장소를 선택하는 이 날짜.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15일이니까 대략 한 달 보름 정도 이상의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를 이제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대강 한번 보고요.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요. 먼저 71회 대비해서 70회까지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기능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필기를 보죠. 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기를 보는데, 실기도 필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지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도 과제가 1과제, 2과제가 있는데 1과제는 우리가 PLC를 말하는 거고요. 2과제는 뭐 내성공사죠. 그러니까 필기가 있고 필답이 있고 PLC 1과제 그 다음에 내성공사 예, 네 가지의 문제로 그 기능장 시험이 구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이 네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그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 PLC를 가장 어렵다고 이 100명 중에 PLC를 선택하신 분이 이 75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한 부분이 그 내성공사가 5명, 5명. 그 다음에 필답이 5명. 그러면은 이게 85. 그다음에 필기가 3명. 뭐 이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기타 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압도적으로 PLC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내성공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성공사가 여기가 10이라는 10 같네요. 10. 내성공사를 가장 어려워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필답에 대해서는 그 별로 스트레스를 안 갖는 것 같아요. 기능장 그 필기는 좀 쉽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실제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기 시험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그 필답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필답이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필답에서는 한 30점만 넘으면은 안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30점. 그런데 가장 그 당락을 좌우하는 게 이제 PLC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PLC가 가장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실기의 제일 과제인 PLC 부분이 어렵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PLC하고 관련된 특화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PLC를 기출 문제를 한번 보고 앞으로 어떤 예상이 가능한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또 이 이제 내성공사나 이런 필답이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유를 보면 일단 내성공사에 대한 도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내성공사 도면의 공개가 큐넷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공개 문제 자료실에 보면 공개 문제가 있고 공개 문제에 있는 탭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찾기를 해서 전기 기능장 문제를 찾아보면 제1 과제를 제외하고 제2 과제가 우리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이 압축 파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퀀스 도면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도 제가 컨텐츠로 이미 다뤄놨어요. 예, 이미 공개된 문제에 대해서 제가 1번 리액타 기동부터 시작해서 국수 변환까지 전체적인 그 시퀀스 도면을 자세히 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도면을 분석해 놓은 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시퀀스 회로 분석이라는 그 그룹에 가보면 이런 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시퀀스 도면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드로잉 해볼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초적인 그 내성 공사와 관련된 도면 해석은 이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70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 뒤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금 공개된 이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내성 공사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제 PLC 문제인데, 이제 PLC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PLC 문제는, 우리가 그 3가지 그 패턴이 있다고 했고요. 1회차에 이제 2개 문제가 옵니다. 근데, 1번 문제는, 우리가 점선형이라는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칭형, 그 다음에 비대칭,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카운터 아니면 타이머 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함된 게 그 다음에 그 논리 연산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패턴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PLC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요. 뭐 가장 흔한, 가장 지금까지 자주 나온 타임 차트 형태로 설명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논리 테이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시퀀스를 그 PLC 문제로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지문이나 설명문으로 문제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두 문제가 계속 그 타임 차트와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하는 문제가 최근까지 나오다가 이제 플로우 차트 문제까지도 안 나오고 지금 타임 차트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나머지 네 개가 안 나왔던 이유는 일단 논리 테이블 같은 거는 한번 요령을 알면 너무 쉬워서 안 나왔고요. 시퀀스도 요령을 알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다음에 지문이나 이런 설명문은 그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지문 해석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 나오고요. 근데 플로우 차트가 최근까지 나왔다가 안 나온 이유는 이것도 플로우 차트 해석에 대한 오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에 대한 문제 출제가 당분간 아마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타임 차트 위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타임 차트도 상당히 좀 그 쉬워지는 쪽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전기 기능장이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지 주로 이제 타임 차트를 시험 문제를 내면서 쉬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를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풋 디바이스와 아웃풋 디바이스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냐. 해 보니까 이미 그 기출 그 공개된 문제의 시퀀스로 도면이 변경됐다는 아직 그 소문은 없기 때문에 뭐 입력으로 5개,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가 3개, 그다음에 푸시 버튼이 3개, 그다음에 출력으로는 5개인데, 파일로트 램프가 5개 이렇게 지금 계속 그 공개 도면에 나와 있죠.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입력에 우리가 입출력으로 다뤘던 그 타임 차트의 문제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0회까지 문제를 한번 대강 간단하게 한번 먼저 훑어보면 68, 69에 이제 여기가 2번 문제인데 1번 문제를 먼저 보죠. 1번 문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대칭, 그 다음에 비대칭, 그 다음에 점선형이 골고루 나왔어요. 68회, 그 다음에 69회도 마찬가지 점선형. 이제 69회는 좀 어려워진 게 비대칭의 문제, 그 방향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비대칭 문제 꼼수, 그러니까 어떤 그 점등의
시간 간격을 차이를 주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꼼수가 약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회 이제 1번 문제에서는 문제가 점선형으로 굉장히 단순화가 됐습니다. 단순화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점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복사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71에도 뭔가 뭐 대칭이나 비대칭형으로 한 가지 문제가 쭉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에 또 민원 중에 너무 1, 2, 3일차에 문제 난이도의 기복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원 때문에 그런 건지, 한 가지 타입의 문제로 지금 그 3일차를 다 문제를 냈다는 거,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71에는 내가 보는 점선형이 다 3일차 다 나올 1번 문제로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대칭이나 대칭형 문제가 3일차 1, 2, 3일차를 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은 68회 좀 쉬웠고 69회 좀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0회 문제는 역시 쉬웠어요. 쉬웠는데 특징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그 69회까지는 그 램프 A와 B까지만 제어를 했거든요. 램프 A, B만 제어를 하고 나머지 램프 C, D, E는 이 A, B 출력의 그 반전이나 아니면 익스클루시브와 베타작 합을 가지고 하는 그 논리 연산만 하면은 출력이 제어가 되는 그런 문제로 전체가 다 나왔다가 70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일차의 2번 문제는 이렇게 그 기존 것처럼 PLAB를 제어를 하고 그 결과의 출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CDE를 제어하는 것은 같았는데 2일차, 3일차에 가서 2번 문제가 그 패턴을 벗어나 버렸어요. 문제는 굉장히 심플해졌는데 뭐냐면 논리 회로에 대한 문제가 빠지고 전체 램프 A에서 E까지를 전체 제어 조건으로 출력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 문제가 CTUD 업 다운 카운트를 쓰면은 물론 이 업다운 카운트 아니고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당 부분 지문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은 빠지기 쉬운 이런 그 함정들을 좀 숨겨놨던 이런 패턴의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패턴에서 약간의 변형을 했는데 앞으로 이 논리 회로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는 예시를 여기서 한 거예요. 논리 회로가 쭉 빠지고 다른 패턴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기존에 너무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9회 같은 경우에 3일차 2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그랬죠. 이런 응용 문제하고 여기에 지금 3일차 문제가 굉장히 그 좋은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를 제가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할 자료는 이제 예상 문제를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문제를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가 이제 실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용기와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